그리고 최근에 네 번째 물건 낙찰받아서 오늘 대출 자서 때문에 네. 근처에 오셨다가 저한테 오신 거였고 네. 총 네 채 낙찰 중에 세 채가 임대가 되고 있는 네네. 거네요. 그러면 혹시 월세 한번 여쭤봐도 돼요? 총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으세요? 지금 세 채에서 월세가 165만 원. 165만 원. 매출이 165.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빼면 좀 이자는 몇 번 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. 2번 냈죠. 원금 이자 다. 안녕하세요, 작가 반지상입니다. 오늘 제 교육생분이 또 놀러 오셔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전에 영상에서 뵀던 네. 분인데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어요. 하나 또 낙찰을 받아서 농협 가서 대출 자서하고 향후에 어떻게 입찰 전략을 짤 것인가 좀 조언 좀 드리고자.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. 네. 올해 1월에 수업을 들었고요.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. 회사 생활에 그때 회의감을 느끼셔서 그렇죠. 빨리 때려쳐야겠다. 이 생각 하나로 수업을 듣게 됐고요. 현실을 좀 타개해보고자 잘 가르쳐 주셔서 아유. 지금 짧은 시간에 보증서 4장을 다 쓸 정도로 그래서 낙찰 4개 받고 40대 후반 48입니다. 올해 초에 수업을 들으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업 들으면서 2채인가 받으신 거예요? 3채 받으셨나요? 3채 받았어요. 수업 전에 한 3개를 받았어요. 전에 인터뷰 하시면서 두 번째 물건 네네. 집 소개도 예, 한번 예. 시켜주셔서 예. 그때 소개시켜 주셨던 물건은 임대가 나갔나요? 바로 나갔어요. 네. 네, 1060에 잘 나갔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네 번째 물건 낙찰받아서 오늘 대출 자서 때문에 네. 근처에 오셨다가 저한테 오신 거였고 네. 총 네 채 낙찰 중에 세 채가 임대가 되고 있는 네네. 거네요. 그러면 혹시 월세 한번 여쭤봐도 돼요? 총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으세요? 지금 세 채에서 월세가 165만 원. 165만 원. 매출이 165.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빼면 좀 이자는 몇 번 내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2번 냈죠. 원금 이자 다. 대략 한 90 빠지겠네요. 월세 총 받으시는 건 165만 원 중에 순수입은 75만 원. 75만 원. 그러면 한 채당 한 25만 원 남는 거네요. 그렇죠. 네. 그 정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. 이거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세 채 하시면서 75만 원 순수입 만드시면서 들었던 돈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?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이 4천 좀 안 되겠네. 그럼 넉넉히 4천으로 잡으면 좀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. 75만 원 곱하기 12 하면 되죠? 네. 나누기 4천에서 22.5. 그 정도면 훌륭하네요. 네. 22.5%로 전체 수익률 나오는 거네요. 네, 원금까지 상환하는 것까지 다 해서.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해서. 합쳐서 수익률이 22%면은 어쩌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. 네, 보통은 원금을 제외하고 네, 계산하는 네. 경우가 많으니까. 선생님은 원금하고 같이 나가는데 네. 22%라면 더 안정적이지 않나. 굉장히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. 한 5개월 정도 전에 처음 만나서 했던 건데 5개월 만에 이 정도 성과 올리신 거면 진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수익률에 있어서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. 회사도 바쁘신 네. 편이어서 입찰 같은 것도 좀 어렵잖아요. 네. 선생님 직접 하기. 네. 그래도 이렇게 빨리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게 저는 입찰을 한 번도 안 갔고요. 저희 집사람이 아바타가 돼서 다 입찰을 다녔습니다. 사모님이 선생님 경매하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덜 하신가 봐요. 그래서. 옛날 같은 경우엔 막연하게 경매해볼까 했을 때는 부정적이었죠.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.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게 벌써 뭐 2년 이렇게 전이라면 이번에는 이런 작가분이 계신데 배워서 해보겠다 하니까 반대가 단 1도 없었어요. 정말. 해봐. 그렇구나. 배워서 하는 거면 해봐. 그리고 배우고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도 계속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첫 입찰 때 같이 가주셨잖아요. 잠깐 네. 얼굴을 뵈긴 했죠, 네. 사모님. 그때 이후로 대리 입찰 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나서줘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죠. 아니었으면 그러네요. 그나마 힘들었을 거예요. 사실 선생님은 평일에 입찰을 가는 게 분명히 좀 제한이 그렇죠. 되는 네네네. 일을 하고 계셨는데 네. 사모님 도움이 없으셨으면 그렇죠. 내 채는 없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. 되게 드네요. 네. 결혼을 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회사 다니면서 경매하는 게 어떤 투잡보다 괜찮다고 생각은 네, 갖고 맞아요. 있어요. 네.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제약을 받는 부분이 특히 맞아요. 입찰하는 맞아요.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 할 때 아버지가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되셔서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저도 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이 그렇죠. 네. 도와주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 내 채는 없었다는 네. 생각이 들고 월세 165만 원, 그중에 순수입 75만 원도 네.
없었다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. 내 건에 대해서 대출을 다 쓰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 때문에 네. 또 오신 거. 맞습니다. 이제부터는 방차항 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. 4번 기회에 대해서는 대출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4건을 다 사용하고 나선 그렇죠. 대출에 좀 불리해지니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네, 네. 했을 때 선생님 대안은 여쭤봐도 돼요? 첫 번째 생각한 게 이제 집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고요. 또 하나는 그냥 정면 돌파, 그냥 제 명의로 방차감 된 상태로 네. 무직하게 그냥 조부문을 계속 비집고 진행해볼까? 이게 두 번째.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차감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좀 찾아볼까?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가지고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세 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. 작가님한테 조언도 좀 구하고 처음에 별별 생각 다 해봤던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제가 살아생전에는 저는 월세만 받으면 되고 어차피 이거 남는 거는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은 낡아도 땅은 나오니까 맞습니다. 이건 우리 애들 당연히 준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애들 명의를 못 받을까? 이 생각이 잠깐 든 거예요. 그냥 무식한 생각이 법무사에도 전화를 해봤어요. 네네네. 우리 애들 어차피 줄 건데 우리 애들 명의로 명의 안 돼요? 그랬더니 법무사에서 해준 얘기가